우리가 믿고 있던 나의 돈, 화폐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할 교육은 뭐냐면 얼마 전에 EBS에서 다큐멘터리로 돈의 얼굴이라는 다큐가 방영을 했어요. 그래서 돈의 얼굴 리뷰를 할 건데 그 중에 일부, 돈을 믿습니까? 이 영상이 처음에 시작되는 거는 2022년 9월에 레바논의 수도 베이루트에서 시작을 하는데 은행에 막 강도가 난입한 상황에서 막 시작을 해요. 막 사람들 막 은행에 몰려가가지고 시위하고 있고, 그 중에 인상적인 게 어떤 젊은 여성분이 총을 들고 예금을 내놓으라고 막 협박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은 평범한 인테리어 디자이너였어요. 그런데 동생의 수술비가 필요한데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려고 봤는데 인출을 안 해줘서 인출을 이제 불가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총을 들고 이제 내 돈을 내놔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 피켓을 들고 은행이 예금자의 인생을 망쳤다, 그리고 우리의 돈을 훔쳐가지 마세요 라는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모습이 나와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레바논에. 당연히 모르겠죠? 이 모든 일들이 유동성 부족이라는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여기서 이제 유동성이라는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유동성을 어떻게 이해하면 쉬우냐면 우리가 이용하는 화폐가 있죠. 사용하는 화폐. 그 화폐가 다른 가치를 가진 자산이나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자연스러운 흐름을 우리가 유동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유동성이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할 때는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있나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예요. 마치 공기처럼. 그런데 공기도 어떻죠? 평상시에 지금 공기가 굉장히 충분히 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지 않잖아요. 공기가 있을 때는 우리가 못 느껴.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희박한 곳으로 가면 어떻죠? 숨이 막혀오고 숨쉬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유동성이 딱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유동성이 평상시에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유동성이 부족해지면 그 흐름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의 제목이 돈을 믿습니까? 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던 나의 돈, 화폐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순간 시스템은 붕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 사람들은 시스템이 붕괴됐고 그 붕괴된 시스템 위에서 살기 위해서 시위를 했던 거예요. 그 사이에 레바논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에는 대통령이 부재를 했고요. 대통령이 없는 상태로 있었고, 2006년에는 이스라엘하고 레바논이 전쟁을 했었고요. 2020년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베이루트 항구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어요. 항구에 보관해놨던 질산 암모늄이 터지면서 거의 그 히로시마 원폭의 10분의 1 정도의 규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200명이 넘게 죽고 이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레바논 경제가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다큐 초반의 모습이고, 장면이 바뀌어서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교도소에서 우표를 화폐처럼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우표가 돈으로 이제 쓰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쓰는 화폐의 3가지 덕목이 나와요. 요 덕목들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화폐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가치의 저장이 되느냐라는 거, 두 번째 교환 가능하냐, 다른 물건으로 교환할 수 있냐, 그리고 세 번째 충분한 사용량이 받쳐주느냐. 이 3가지가 화폐의 3가지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 내에서는 우표가 충분히 화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사용량이 충분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화폐의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 장면으로 가서 중국 후베이성의 차 제조 공장이 나와요. 차를 만드는데 거기서는 차를 네모난 벽돌 모양으로 찍어내거든요. 그거를 전차라고 해요. 차를 이제 전병처럼 구웠다 그래서 전차인데, 이 전차가 화폐처럼 또 이용이 돼요. 후베이성에서는. 그래서 전차 12개에서 15개로 양 한 마리로 교환이 가능하고, 120개에서 150개의 전차는 낙타 한 마리랑 교환을 할 수 있었대요. 그래서 가치의 저장과 교환이라는 화폐의 기능을 충실히 해냈다.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세계 최초의 지폐가 나오는데 세계 최초의 지폐는 송나라의 교자라고 했어요. 교자. 명동 교자 아니고 스촨성의 청두에서 처음 사용했던 것이 이제 교자라는 건데 송나라니까 벌써 1000년도 더 된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 철전이라고 그래서 쇠로 만든 주화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워낙 무겁잖아요, 철이. 그래서 철을 한 15kg 정도의 철전을 들고 가면 쌀 한 말 정도 살 수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쌀 한 말에 15kg이니까 그거보다 더 비싼 물건을 사려면 어마어마한 철전을 이제 들고 갔어야 됐죠. 그러니까 청두 사람들은 더 가볍고 거래가 간편한 이제 무언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교자라는 이제 최초의 지폐를 만들었고 교자 한 장이 철전 770개랑 교환이 가능했대요.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굉장히 컸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송나라는 중서성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조폐국까지 만들어서 화폐의 발행과 폐기를 잘 관리를 했는데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1년에 125만 민이라고 해서 125만 장을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125만 장을 발행하고 그렇게 발행하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죠? 아까 얘기했던 인플레이션이 생기잖아. 돈이 계속 생기니까. 그래서 2년은 찍어내요. 125만, 125만. 그리고 다음 해에는 2년 전에 발행한 교자를 폐기해요. 그럼 125만이 또 남죠? 또 다시 125만 찍고 또 2년 전에 만든 것도 폐기하고 그래서 항상 교자의 양이 250만으로 최대 유지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인플레를 이제 방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위조 지폐까지도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했다. 이 모든 게 무려 1000년 전에 송나라에서 했던 일이에요. 시스템과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송나라도 그렇게 잘 관리를 하다가 전쟁을 치르면서 막대한 전쟁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분별하게 교자를 발행하고 그러면서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망국의 길을 걷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송나라는 망했지만 지금 얘기했던 이 교자, 종이로 된 돈이죠. 다른 말로는 명목화폐라고 그래요. 그래서 명목화폐라는 이 편리한 개념은 살아남아서 그 이후에 뭐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를 거쳐서 현대까지도 그 명목화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우리는 종이 돈을 계속 쓰고 있죠. 그런데 송나라의 교자도 그랬고 그 이후에 뭐 세계를 호령한 영국의 파운드도 그렇고 모든 돈들이 다 금속에 얽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금속의 중력에 매여 있었다라고 다큐에서는 이제 표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금속에 종속되어 있었냐? 바로 금이죠. 그래서 금 1온스당 뭐 몇 파운드, 금 1온스당 뭐 몇 달러 이렇게 종속이 되어 있는데 뒷부분에 이제 어떤 하나의 사건이 나와요. 1944년도 미국 뉴햄프셔주의 브레튼 우즈라는 곳에서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이양받게 돼요. 그래서 1944년 이전까지는 이제 영국이 가장 이제 강한 나라였죠.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으로 그 권력이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금과 연동된 화폐가 파운드에서 달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금 1온스당 35달러로 교환이 되게 돼요. 언제까지 이게 유지되느냐? 1971년 8월 15일 전까지. 71년 8월 15일 날 무슨 일이 있었겠죠? 그게 그 유명한 닉슨 쇼크라고 불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금과 화폐의 가치가 연동되어 있는 소위 말하는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이제 달러는 금의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은 그 이후에 이제 세상의 구석구석까지 더 빠르게 돌게 되고요. 통화량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양이 유통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돈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또. 바로 신용화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신용화폐는 돈에 대한 보편적이고 당연한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굴러가는 거예요. 뭐냐면 처음에 얘기했던 그 유동성이 부족해지지 않고 이 시스템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 바로 신용화폐인 거예요. 돈에 대한 보편적이고 당연한 가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는 거고 유동성이 마르지 않고 시스템이 지속될 거라는 그 믿음으로 쌓은
거대한 성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신용화폐라는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연한 믿음이 흔들릴 때 거대한 성도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봤던 다큐의 첫 장면, 레바논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은행 강도가 된 모습, 그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신용화폐가 무너진 상황을 그 장면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다큐 돈의 얼굴 1부의 내용이에요. 혹시 질문이 있나요?